자,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이제 화2 3권 3단원 반응 속도와 촉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은 크게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가 바로 반응 속도고요. 두 번째가 그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단원입니다. 자, 3단원 반응 속도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가 화학 반응 속도인데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반응 속도에서는 화학 반응 속도와 활성화 에너지로 두 개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요. 반응 속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반응 속도를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반응 속도를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각 차수에 대한 반응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는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농도나 온도, 그리고 촉매가 반응 속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반응 속도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이 화학 반응의 빠르기를 우리가 나타내 보고요. 그 다음에 농도와 반응 속도의 관계, 그리고 반응 차수와 반응 속도 상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빠른 반응과 느린 반응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응이 빠르다, 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빠르고 느린 거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임의적으로 빠른 반응, 느린 반응 이렇게 나눠둔 것인데, 일반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속도의 반응의 빠르기를 보이는 반응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빠른 반응이라고 하죠. 반면에 느린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힘든, 시간이 꽤 걸리는 반응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린 반응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예들에 대해서 교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들이 뭐가 있는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 속도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주로 물리에서 많이 나오죠. 바로 뭐 할 때 나타내냐면 물체의 빠르기, 즉 물체의 이동 속도를 이동하는데 얼마나 빨리 이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때 기준이 되는 게 단위 시간 동안에 물체가 얼마나 이동하는가, 이것을 속도로 나타내고 있죠. 자, 마찬가지로 물질의 반응에서도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물체의 빠르기처럼 단위 시간 동안에 거리가 대신에 쓰일 만한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게 바로 물질의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즉 반응물의 빠르기는 A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B라는 생성물을 만든다고 할 때 반응이 일어나면 반응물인 A라는 물질의 양은 점점 감소할 것이고 B의 물질의 양은 점점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반응이 매우 빨리 일어난다면 이 A라는 감소하는 그 시간에 따른 감소하는 양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단위 시간 동안에 B라는 양은 생성되는 양이 굉장히 클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의 빠르기는 단위 시간 동안, 반응 시간, 우리가 1초처럼 예를 들어서 1초 동안에 반응물이 얼마나 감소하는가 또는 생성물이 얼마나 증가하는가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질의 양은 반응 속도에서 농도로 많이 표시했었죠. concentration.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게 몰 농도인데 바로 몰 농도의 감소량, 생성물의 몰 농도의 증가량을 가지고 반응의 빠르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반응의 빠르기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그 중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다음과 같이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의 경우 반응의 빠르기를 측정하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체는 발생하게 되면 기체의 입자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부피 변화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피 변화를 측정하면 쉽게 반응의 빠르기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리석소각과 묽은 염산이 반응하게 되면 CO2가 생성되죠. 마찬가지로 묽은 염산에 금속을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수소기체가 발생합니다. 자, 이때 이런 기체가 발생하는 부피를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다 보면 반응의 빠르기를 비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발생한 기체의 부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체를 포집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솜을 막고 전자제올에다 올려놓은 다음에 반응을 시키는 것이죠. 그럼 기체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솜을 통해서 기체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산화탄소의 발생에서 밖으로 나간 양은 질량의 감소를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반응이 빠르기는 발생에 기체한 질량이 바로 감소한 반응물의 질량과 같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반응의 빠르기를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앙금입니다. 앙금. 자, 앙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체가 생성돼 가지고 용해되지 않는 고체가 가라앉아 가지고 용액이 뿌얘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차츰 가라앉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앙금이라고 하는데, 앙금이 빨리 생기게 되면 생기는 액체가 앙금에 의해서 불투명해지고 그로 인해서 시야가 흐려지는 효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닥에다가 X자 표시를 해놓고 다음과 같이 사이오 황산 나트륨과 염산이 반응해 가지고 이렇게 황이 침전하는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에서 반응 속도를 보기 위해서 이때 X자가 사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비교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걸린 시간이 짧다면 분모가 작기 때문에 반응의 빠르기 값은 클 것이고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분모 값이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이 전체 값이 작아져서 반응의 빠르기가 느리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단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감각기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반영될 수가 있는 단점이 있겠죠. 자, 그럼 반응 속도의 표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프 많이 앞에서 봤었죠?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 그래프를 보여준 것입니다. 화학 평형에서 우리가 많이 살펴봤던 그래프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그래프로 나타낸 화학 반응은 수소 기체하고 아이오딘 기체가 반응해서 바로 아이오딘화 수소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자, 이때 개수비가 1대1이 만나서 2몰의 HI가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자, 이때 반응물이 수소와 아이오딘이고 생성물이 아이오딘과 수소입니다. 자, 그러면 수소에 대해서 수소의 처음 농도가 다음과 같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소는 반응물이기 때문에 반응이 진행되면서 점점 농도가 다음과 같이 감소하겠죠. 반면에 HI는 생성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농도가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측정하는 시간 범위, 즉 이것을 델타 T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델타 T 동안에 이 수소의 농도의 변화량, 그래서 델타를 앞에다 붙였죠. 델타 H2의 농도의 변화량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만큼이 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농도가 감소한 것이죠. 반면에 HI는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다가요, 델타 T 동안에 다음과 같이 요만큼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때 이 양을 A라고 한다면 수소의 감소량을 A라고 한다면 HI의 증가량은 얼마겠어요? 반응 개수가 1대2로 반응하기 때문에 2A만큼이 증가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죠? 자, 그러면 반응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 반응 속도는 단위 시간 동안에 반응물의 농도 감소량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반응 시간을 우리가 얼마로 잡았냐면 델타 T로 잡았죠. 델타 T.
델타 대문자로 소문자로 썼네요. 델타 T 분의 반응물의 농도 감소량 바로 델타 H2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변화량이라는 것은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서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는 값이므로 자 보시면 수소 같은 경우 즉 반응물 같은 경우는 나중 값이 더 그 양이 적고 처음 값이 더 양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소의 반응물의 변화량 값은 항상 음의 값을 나타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양수, 속도는 우리가 양의 값을 갖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를 붙여줍니다. 반면 생성물의 농도 증가량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단위 시간 델타 t 동안에 델타 hi로 쓸 수 있겠죠. 근데 생성물은 여기에서 이와 같이 보다시피 증가하는 양이므로 양수값을 갖겠죠. 그러니까 따로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응도 반응물로 나타낸 반응 속도가 있고요. 생성물로 나타낸 반응 속도가 있겠죠. 근데 얘의 계수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얘와 얘는 변화량 값이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의 값은 a지만 여기의 값은 아까 봤듯이 2a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a라고 하겠죠. 마이너스 a지만 2a가 되기 때문에 그 양의 차이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반응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반응 속도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이것을 같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여기다가 얼마를 곱하면 되냐? 2분의 1을 곱해주면 반응물의 그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와 생성물의 농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같다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반화해서 적어보면 제일 많이 쓰는 식이 이거죠. A와 B가 반응해서 다음과 같이 C와 D가 생성될 때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식을 농도 변화량으로 표시해 줄 때 다음과 같이 반응물인 A와 B는 A분의 1 여기에 계수를 분모로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A분의 1 델타 T분의 델타 A의 농도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것이죠. 방금 얘기했듯이 이 마이너스는 이게 반응물이기 때문에 이걸 양수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붙인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B는 다음과 같이 델타 T분의 델타 B로 써줄 수 있겠고요. C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붙여야 될까요? 아니죠. 생성물이기 때문에 그냥 C분의 1 델타 T분의 델타 C의 농도 변화는 D분의 1 델타 T분의 델타 D의 농도 변화로 이와 같이 이 반응에 대한 농도 변화를 가지고 반응 속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반식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물리에서도 배웠지만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화학 반응에서도 반응 속도에는 평균 속도와 순간 속도를 함께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평균 속도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관심 있는 시간 구간 델타 t 동안에 그때의 농도와 그 처음의 농도와 나중의 농도 그 지점을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 이 직선에서의 변화량, 기울기 변화량이 바로 반응 속도가 평균 반응 속도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반응물의 경우는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농도가 이와 같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의 기울기를 갖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반응물이기 때문에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순간속도는 어떤 특정한 시간대에 짧은 시간 동안의 속력을 나타내죠. 우리가 이 값은 우리가 바로 미분식인 dt분의 da 작은 미소 시간 동안의 미소 농도 변화로 다음과 같이 소문자 d를 나타내 가지고 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것은 그 시간 짧은 시간 동안 이 지점에서 바로 이것의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순간 반응 속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t가 0일 때, 즉 반응이 시작하려는 찰나, 시작하자마자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우리 초기 반응 속도라고 하고, 이 초기 반응 속도를 이용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A라는 반응과 B라는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를 비교할 때 보통 이 T가 0일 때 초기 반응 속도를 많이 활용합니다. 자, 또한 이런 그래프도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 농도 변화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나타날 때 A 지점에서의 순간 반응 속도, B 지점에서 C점에서 순간 반응 속도가 다음과 같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순간 반응 속도들이 점점 기울기가 누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즉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순간 반응 속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기울기의 절대값이 점점 다음과 같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반응하는 데는 반응물의 농도가 많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반응이 일어나고 반응물의 농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타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방금 반응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농도의 변화량을 가지고 우리가 단위 시간 동안의 농도의 변화량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반응 속도식을 살펴볼 텐데요. 이 반응 속도라는 것은 물질이 어떤 것이냐, 즉 반응물의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또 그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즉 농도에 따라서도 반응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응 속도를 단위 시간 동안의 농도의 변화량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일정한 온도에서 반응 물질의 농도와 이 반응 속도를 관계식을 나타낸 식을 우리가 반응 속도식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다음과 같이 A와 B가 만나서 C와 D가 생성되는 반응의 경우 반응 속도식을 다음과 같이 각 반응물의 농도 그리고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반응 속도식은 전적으로 실험적인 값에 의해서, 실험적인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농도의 지수중으로 지금 M과 N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M과 N을 바로 반응 차수라고 합니다. 다음 예로 다음과 같은 반응 속도식이 있을 때 이 반응 속도는 A의 제곱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B의 1승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B의 농도에 정비례하는 반응 속도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반응 속도식은 A의 2차, 그 다음에 B의 1차 반응이고 전체적으로는 총 반응 차수가 3차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반응 차수는 지수인 n 플러스 n, 이것이 바로 전체 반응 차수가 되겠습니다. 이 반응 차수가 바로 실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자, 또한 여기에 있는 방금 반응 속도 상수라고 얘기한 이 K는 바로 반응물의 농도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고 반응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값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응 속도식을 방금 실험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음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일산화질소하고 산소가 반응해가지고 이산화질소가 생성되는 다음과 같은 반응에 있습니다. 이때 각 일산화질소와 산소의 농도를 다음과 같이 달리하면서 초기 반응 속도, 아까 T가 0일 때 반응 속도를 구한다 그랬죠? 이 초기 반응 속도를 다음과 같이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일산화질소는 그대로 두고요. 산소의 양을 2배로 늘렸더니 초기 반응 속도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2배로 빨라졌습니다. 2배 증가시켰더니 2배로 빨라지더라. 바로 이 산소는 반응 속도에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다? 정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또 2배 증가시켰더니 이거 그대로 놔두고 2배 증가시켰더니 또 이 속도에 2배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O2의 양을 그대로 두고 O2의 양을 고정시켜 놓고 일산화질소의 양을 2배로 늘렸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번 실험과 4번 시간의 데이터를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랬더니 속도가 다음과 같이 몇 배 증가했는지 봤더니 2배가 아니고 4배가 증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O의 농도는 2배 증가했는데 4배가 증가했네요. 정비례 관계가 아니고 이것의 제곱에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한 번 더 볼까요? 똑같이 해놓고 자, 다음과 같이 절반으로 줄였더니 농도가 4분의 1배로 감소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반응 속도 V는 비례상수 K가 있을 때 NO라는 농도에 대해서는 제곱과 비례하고 산소의 농도에 대해서는 정비례 관계가 있는 다음과 같은 속소식이 되더라. 자, 다음과 같이 실험을 통해서 이 반응 차수 2와 1을 우리가 지금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은 총 몇 차 반응이다? 3차 반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응 차수를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뭘 해줘야 되냐? 여기에 있는 상수를 결정해 줘야 되겠죠? 자,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다음 데이터 중에 하나를 가장 계산이 간단한 것 같은 것을 하나를 결정하고 이 식에다가 대입해 줍니다. 자, 초기 농도 속도가 0.028이라고 했습니다. 는 반응 상수 K 곱하기 NO의 농도가 1번에서 0.0이었죠. 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이거의 제곱 곱하기 산소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K 값만 계산하면 이게 반응 속도 상수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을 다시 써보면 2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은 K 곱하기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니까요. 자, 이걸 약분하면 7 곱하기 10의 3승 이것이 바로 K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 K가 단위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에서 지금 몰 농도였죠? 몰 농도의 제곱이 됐고요. 여기는 몰 농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속도 상수니까 자, 몰 농도 단위 시간당 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몰 퍼 세크가 바로 초기 속도에 대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약분되고요. 얘만 넘겨주면 되니까 바로 얘의 단위는 속도 상수의 단위는 퍼 제곱 퍼 세크가 바로 이 3차 반응에 대한 속도 상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방금 속도 상수 단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속도 상수의 단위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차냐, 2차냐, 3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반응 속도는 반드시 몰 퍼 세크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있는 농도에 따라서 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응 차수에 따라서 이 단위 값들이 전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몰 퍼 세크로 맞춰주기 위해서 반응 속도 상수의 단위가 다음과 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반응 차수에 대한 예제 문제를 풀고 싶은 친구들은 교재 23쪽에 보면 문제 7번과 8번이 있습니다. 7쪽, 23쪽 7번과 8번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